안녕하세요, 은빛초록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 기르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기는 제가 그냥 이것저것 모아놓은 선반이고요. 종류는 엄청 다양하게 막 잡다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가 얘고요. 얘는 로즈마리의 무늬종이에요. 테두리에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얘도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고 얘도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고요. 그리고 얘도 골든 더스트고요. 또 위에도 이렇게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골든 더스트가 아닌 로즈마리들도 있어요.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는 로즈마리랑 기르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내용은 로즈마리 기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특징은 얘네는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늬도 종류마다 특성이 다 다른데 이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무늬가 빛이 좀 강해야 발현이 돼요. 빛이 약해도 발현이 되는 무늬들도 있는데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빛이 약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얘도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무늬가 살짝 보여요. 그런데 아래 잎들은 지금 카메라로도 잘 안 보이고 육안으로도 잘 안 보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구별은 돼요. 그런데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무늬 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신엽이 나올 때 빛이 좀 강해야 무늬 발현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무늬 발현이 되고 나면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잎이 나올 때 빛이 약했으면 이렇게 초록잎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초록잎으로 나온 상태로 지나면요 그냥 이 상태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빛을 강하게 해도 기존에 있던 잎들은 무늬가 잘 안 보여요. 대신에 이렇게 새로 나온 잎들은 무늬 발현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골든 더스트 로즈마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무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빛이 약해서 발현이 안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쪽 가지가 지금 무늬가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늬종들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자세히 봐도 무늬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빛을 강하게도 무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잘라서 그냥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거 가지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영상으로 예시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잘라주시면 되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조금 자르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부분은 잘라주고 이렇게 무늬가 있는 부분만 계속 살려가지고 쭉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늬가 빠지는 경우는 평소에는 잘 안 생기는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나비가 잎을 엄청 많이 갉아먹었거든요. 그래서 생장점도 좀 많이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서 회복해가지고 잎이 이렇게 가지가 여러 개가 한 번에 많이 텄는데요. 꼭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땐 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좀 이 식물이 데미지를 많이 입은 경우에 다시 회복할 때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뭐 그냥 계속 잘라주시고 이렇게 무늬가 좋은 것만 계속 쭉 키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무늬가 빠진 거를 토스카나 로즈마리라고 유통을 유통을 한다기보다는 좀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이런 걸 토스카나 로즈마리라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 골든더스트 로즈마리가 토스카나 로즈마리에서 이제 무늬가 생긴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 골든더스트 로즈마리랑 토스카나 로즈마리는 또 다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토스카나 로즈마리를 키울 거면은 좀 정확한 토스카나 로즈마리를 분양받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배 방법은 무늬가 있든 없든 똑같아요. 사실 얘가 무늬가 발현되려면 빛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로즈마리 자체가 원래 빛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에요. 빛이 없으면 진짜 키우기 어렵거든요. 로즈마리가 어느 꽃집에나 있지만 그리고 입문용으로 되게 많이 키우시지만 또 많이 실패하시는 식물이에요. 왜냐면 빛이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식물등을 3개를 깔았어요. 한 그 선반에. 이게 지금 선반이 50cm 폭인데 거기에 이렇게 식물등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가 지금 또 선반이 120cm 가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최소한 기를 수가 있어요. 아니 2개까지도 2줄만 해도 최소한 기를 수는 있는데 진짜 3줄 정도는 있어야 로즈마리가 좀 웃자라지 않고 자라는 느낌이거든요. 2줄이면 좀 웃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조명은 많이 틀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가 빛이 꺼 있는 동안에는 웃자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낮밤 그런 식으로 해서 키우시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하루 켰다 하루 껐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끝날에 웃자라 버려요. 그래서 좀 그 사이클을 그냥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정도로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주기 같은 경우에는요, 로즈마리가 키우다가 죽을 때 과습으로 많이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과습이 생기는 이유가 조명이 약해서예요. 얘네는 애초에 조명이 엄청 세야 되기 때문에 이 흙이 굉장히 빨리 말라요. 얘네가 좋아하는 이 환경에서는요. 그래가지고 다른 식물들보다 물을 엄청 자주 줘야 돼요. 왜냐면 빛이 강해서 흙이 빨리 마르니까요. 얘네는 흙이 이 안쪽까지 다 말라버리면 죽거든요. 이 식물 자체에는 물을 저장을 잘 못하고 이 뿌리가 이 아래쪽까지 그냥 꽉 차가지고 물을 아래쪽에서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게 그렇게 그 버티는데요. 만약에 이 안쪽까지 물이 다 말라버리면 그 순간 얘는 진짜 훅 가버려요. 그래서 물은 이 안쪽까지 바짝 마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얘네가 좋아하는 환경에서는 빛이 애초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과습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흙이 진짜 쓰레기 같은 흙을 쓰지 않는 한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토를 그냥 상토에 심으면 돼요. 그냥 흙을 상토에 심었을 때 과습이 생길 수가 없는 이 조명 세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흙은 그냥 상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아름 상토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얘네는 뿌리가 엄청 빨리 자라요. 물론 이 위쪽으로도 가지도 빨리 자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료도 많이 먹고요. 그리고 분갈이도 좀 자주 필요한 식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바로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결핍 증상은 보통 질소 결핍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이 아래쪽 잎부터 이렇게 아래쪽 잎부터 노랗게 샛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게 질소 비료고, 그거는 처음에 뭐 분갈이를 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종합 비료를 주시면 그거는 비료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결핍이 또 나와요. 그럼 그때는 질소가 아니라 좀 미량 요소 그쪽 결핍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그냥 흙을 갈아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삽목 같은 경우에는 이 번식 같은 경우에는 로즈마리는 번식이 엄청 쉬워요. 근데 또 될 때는 다 되고 실패할 때는 싹 다 실패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항상 그냥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종이컵 같은 데다가 뭐 다른 컵, 유리컵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이런 데다가 그냥 물을 좀 담고 그냥 이렇게 커팅한 가지를 하나 그냥 물에 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좀 지나면 나오거든요. 이걸 충분히 물에서 그냥 키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상토에다가 옮겨서 심으시면 됩니다. 번식은 엄청 쉬워요. 뭐 이 정도면 로즈마리 기르는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 특이점은 얘네가 밖에서 심으면 나비 종류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알을 엄청 낳고 애벌레가 잎을 엄청 잘 갉아먹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진딧물도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얘네가 향이 있지만 그 향이 곤충들이 싫어하는 향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벌레가 엄청 잘 생겨요. 그래서 밖에서 키울 때는 좀 벌레가 잘 생겨서 비오키를 좀 많이 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